자, 우리 국어 잘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수학과 영어는 재능충인데 국어에 재능이 좀 없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냐면 고3 때 수학 공부는 거의 안 하고 수학 모든 공부 시간을 다 국어로 몰빵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평균 4시간씩 국어했어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국어의 공부법만큼은 이 세계의 최고로 많이 알아요. 안 들어본 인강이 없어요. 이근갑부터 시작해서 정지웅, 진짜 김동욱, 오만 선생님들 어릴 때부터 유명한 스타 강사는 인강을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한 것만큼은 완벽한데 내가 국어 풀 때 약간 심리적인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약간 말리면 네 엄청 이 말리면 진짜 끝도 없이 말려가지고. 근데 비문학은 제가 좀 잘하는데 특히 제가 문학을 못해서 모든 공부 시간을 문학에 몰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문학을 잘 못했는데 제가 공부법만큼은 확실합니다. 네, 자 보세요. 이게 소설이죠. 자 소설 개 길죠. 소설 개 길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부터 보고 풀어야 됩니다. 참고 소설은 거의 안 틀려요. 제가 시를 틀려서 그래. 소설은 보세요. 문제부터 봐야 돼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표시를 하면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 전기적 요소, 긴박한 분위기, 비유적 표현, 그 다음에 갈등 심화, 외양 묘사, 영적 면모, 역순행적 구성, 입체적으로 구성,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 인물 심리. 이걸 표시를 해놓고 자 중요한 건 분석할 때야. 분석할 때 저는 공부법을 모르는데요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기적 요소를 딱 봤을 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네이버에 그냥 정기적 요소만 치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엄청 잘해줘요. 그렇게 자기의 노트에 정리해 가는 거야. 이게 사실 뭐 공부법이에요. 비유적 표현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긴박한도 모르고 갈등 심화도 다 알고 외양묘사도 다 알고 영모습 다 아는데 역순행적 구성 시간은 뭐야? 거꾸로 뭘 구성하는데? 역인데 그 역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역순행적 구성이 뭐야?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걸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들었을 때 시간이 어떻게 거꾸로 흘러가지 잘 모르는 사람은 검색을 해봐야 돼. 입체적으로 구성. 그럼 입체적인 반대말은 정민아 뭘까? 2D. 오, 3D와 2D를 이야, 시기네. 멋있구려. 좋은 대답이었어요. 평면적인 구성과 입체적인 구성이 있어요. 2D라고 멋있다잉. 참 저게 약간 참신한 발언이에요. 좋아요. 그 다음에 논평도 주관적인 게 있고 객관적인 논평이 있겠죠. 주관적인 거랑 객관적이랑 구분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분석할 때 모르면 다 핸드폰으로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몰랐던 표현법들을 하나씩 익혀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공부지 뭐 공부가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한 설명이 딱 나오면 답을 찾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러니까 표시를 해놔야죠. 그 다음 A, B 이거는 그냥 보자 말자 A, B니까 나중에 A, B 나오면 풀어야지 하면서 문제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취향이야. 이거를 먼저 보고 보기를 보면 힌트가 얻으니까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봤는데 문제 풀다가 이걸 까먹어서 나중에 또 읽어야 되면 이게 좀 애매해요. 근데 저는 이거부터 먼저 보고 풉니다. 영영전이라는 것은 중요한 요거 읽을 때도 표시를 해야 돼. 궁녀인 영영과 선비인 김생의 일단 표시해야죠. 신분을 초월한 사랑. 요게 포인트죠. 신분 초월한 사랑. 주인공이 영영을 통해서 조선시대 궁녀들의 폐쇄적인 생활상을 볼 수 있으며 폐쇄적. 영영의 신분은 김생과 사랑을 맡는 장애물. 신분이 장애물.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김생과 영영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김생이 영영을 만나서 도와주는 인물, 헬프하는 인물들 등장. 헬프. 그게 조력자. 여기 있었으면 표시 안 해도 되는데 이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영영양 기자. 포인트 여기서 핵심은 여기죠. 어쨌든 사랑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랑을 성취해서 행복한 결말을 뭐예요?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해야겠죠. 참고 이거 올해 쳤던 6월 국어예요. 저도 이거 처음 풀어보는 겁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래서 고3을 풀면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고1 걸로 푸는 방식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고3은 틀릴 수 있으니까 안 풀어봐가지고. 자, 이거를 보는데 30초에서 1분 정도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문제를 볼 때는 30초에서 1분 정도, 그 이상의 시간을 쓰면 좀 아까워요. 30초에서 1분 정도는 시간 쓰는 건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죠. 그럼 소설은요, 딱 3개만 보면 됩니다. 뭐? 소설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소설은 그리고 특징. 요것만 보면 됩니다. 공부할 때 항상 해석할 때 4개만 보면 됩니다. 인물, 사건, 배경, 특징이에요. 어떠한 주인공의 인물인, 여기는 김생이라는 녀석과 누구? 영영이라는 두 주인공이 어떤 사건을 이겼어요. 아까 대충 보기 보니까 러브겠죠. 러브라는 사건이 어떻게 되어서, 그럼 이때 배경, 아까 조선시대에 폐쇄적인 사회상이 있었죠. 이 배경에서 뭐예요? 그리고 사건과 배경의 사건을 연결하면 이게 주제입니다. 어떤 배경에서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결말이 이 배경과 사건을 요약하는 게 주제입니다. 주제 단어 적어놓읍시다. 특징 밑에 주제. 특징이라는 건 이거를 표현하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것만 보면 소설은 이 5개예요. 인물, 사건, 배경, 주제, 특징.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어 나가면 되겠죠. 자, 요거를 읽어 나가는데 제가 이걸 방법을 알려줄 거니까. 그래서 읽어 나가다 보면 제가 이걸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므로, 자 가보세요. 이렇게 막 블라블라 가다가 읽어가다가 내용과 막 이런 걸 자가 보다가 어떤 표현상이 나올 거예요. 어떤 표현상이 읽다 보면 뭐예요? 막 이런 대화를 읽다 보면 네. 내가 다 읽을 수 없어서 대충 보니까 안 나오네. 화이팅. 여러분들 이거 읽다 보면 정기적 요소는 아니네. 비유적 표현이라 해서 갈등 아니네. 외양묘사는 아니네. 역수행 구성 아니네. 요거 맞네 하면서 중간에 하다가 풀어야 돼요. 답은 중요하잖아요. 답 저도 몇 번인지 몰라요. 그 다음 A, B 할 때 A, B는 그때 A, B 나올 때 풀면 되는 거예요. 이 A, B는 좀 쉽나? A, B는 딱 가볼까요? A, 짧네. 가봅시다. A. 자네의 병은 곧 나을 걸세. 회상군 부인은 내게 고모가 되시는 분이라네. 의리가 있고 인정이 많으시네. 일단 이분은 의리가 있고 인정이 많으시네. 소천이라는 걸 읽고 나서 뭐예요? 가성과 보화를 아끼지 않고 희사와 보시를 잘하시니 내 자네를 위해서, 중요한 거는 자네를 위해서 애써 보겠네 라는 표현이에요. 자네를 위해서 애써 보겠네. 이게 지금 A에 나온 뭐예요? 말투죠. 그럼 딱 A 들어가가지고 상대에게 조언하다, 상대에게 칭찬하다, 위로하다, 공감하다, 충고하다. 여기서 몇 번이에요? 네, 위로 괜찮죠? 위로. 충고 아니죠? 조언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네. 조언 안 될까요? 자네를 위해서 뭐예요? 인정이 많으시니까 애써 보겠다. 조언 안 되나요? 네. 왜죠? 조언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조언은 안 돼요. 왜냐면 조언은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단지 내가 너를 위해서 애쓰겠다라고 했지 어떻게 해라라고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언에 대한 정확한 이 개념, 언어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이 모르는 조언이 될지, 방금 제가 조언이 돼요 안 돼요 할 때 확실하게 조언이 안 됩니다라고 나오지 않으면 이 조언이라는 단어의 어휘가 약한 거야. 조언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뭐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충고와 조언은 무슨 말을 건네야 돼. 하지만 앞에서는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없어요. 이건 어휘예요. 국어 어휘. 이런 거는 단어를 충고해서 충고란 뜻이 뭔지 사전적 정의, 조언이라는 말이 어떤 사전적 정의, 여기서 칭찬하지 않죠.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죠. 위로밖에 안 돼요. 그럼 B를 읽기도 전에 답을 찾지만 확신을 위해서 B도 뭐예요? 확인만 해보는 거야.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부탁하는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부탁하는지는 봐야 돼요. 이에서 이럴 때는 스피디하게 보면 되겠죠. 저희 친구 김모입니다. 크게 될 인물입니다. 영영을 김생에게 주시는 것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뭐하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있죠? 하면서 27번은 답을 찾으면서 저는 이럴 때는 확신이 들면 동그라미를 쳐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도 27번은 틀리지 않는다는 건 동그라미를 치려 이런 걸 확신하게 나는 푼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28번에 뭐예요? 우리는 28번을 읽었죠? 읽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윗글을 감상하는 거란 말이지. 그럼 윗글을 감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기를 보는 거야. 궁중에서 나고 자라 문 밖을 나서지 못합니다 라는 표현법이 앞에서 있었겠지. 거기서 폐쇄적인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겠군 하면서 궁중에서 자라가지고 궁중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지난 글씨 있어. 여기 있네. 지난 글씨가 있네. 신년대 궁중에서 나라고 자라서 오케이 뭐 할 수 없다? 문밖을 나갈 수 없다. 나쁘지 않죠? 그럼 X 치는 거예요. 부인의 투기가 두려워서 뜻대로 못할 뿐입니다. 부인의 투기가 뭐예요? 김생과 영영의 사랑을 가로막는 부분이군. 투기는 질투와 시기예요. 여기 부인의 투기가 두려워서. 그러면 여기는 2번 맞아요? 틀려요? 2번 맞아? 틀려요? 뭐였죠? 여기 부인의 투기가 두려워서 뜻대로 행하지 못할 뿐만 말하는 것은 부인의 투기가 김새가 영영의 사랑을 갈아먹는 장애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이거 뭐 영영적 이거 그냥 딴 거 없어요. 김생이라는 사람과 영영이라는 사람은 이 내용이나 그 맞아요? 틀려요? 맞고 너는? 난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다. 맞아 틀리다 생각 없다. 맞다. 맞다. 그럼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말고 저거는 무례요 무례. 이거 뭐 남들은 다 아니까 나는 아니다 이거야. 뭐야 이게 뭐야. 문제는 좀 심하잖아. 바보 천치. 아니 그 말도 안 여러분들은 영어도 그렇지만 국어 스킬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면 보기 보면 3번은 지금 이게 다 검은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라는 거 알죠? 앞에 검은 색깔로 다 칠해진 부분인데 잘 보세요. 영화를 보내주시사 청하면 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도와주는 조력자가. 그럼 이것도 맞고. 김생이 영영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영을 불러내니까 노력하고 있다. 맞고. 영영과 더불어서 평생을 해로하였다 해서 평생 사랑을 성취해서 행복하길 말했다. 다 맞네. 그렇게 따지면 1, 2, 3, 4, 5번이 다 맞죠? 뭘 놓쳤을까 여러분은? 이 문제에서 뭘 놓쳤을까? 다 맞아요. 그럼 보기는 여러분식으로 풀면 뭐가 틀렸는데? 보기를 봐야죠. 네, 보기를 보고 풀어야 되는데 보기의 핵심에서 1, 2, 3, 4, 5번만 보면 틀릴 수가 없지. 궁중에서 나라 자라 문 밖을 나섭니다. 폐쇄적인 생활상. 투기가 두렵다. 투기가 막는군. 이거 당연한 말이야. 영화를 보내주세요 라고 청하면 조력자, 노파가 조력자. 영영을 불러낼 계획을 세웠다 해서 노력하고 있다. 영영과 더불어 평생을 해로하였다 해서 행복한 결말은 당연히 다 맞지. 포인트는 보기에서 알 수 없는 건데 보기에서 뭐라고 돼 있어? 폐쇄적인 생활상을 엿볼 수 있어서 1번이 날아가는 거야. 영영의 신분이 뭐예요? 가로막는 장애물인데 투기가 장애물이야? 2번이 되는 거예요. 위에 있잖아. 조력자의 도움으로 얘가 노파가 조력자였겠죠. 그래서 새로운 뭐예요? 사랑을 극복하고 성취하였다. 5번 사랑과 성취를 하였다. 영영을 위해서 노력했다. 뭐예요? 노력했다. 근데 투기가 위에 없잖아요. 보기를 참고해서 문제 푸는 건 이 보기만 보고 내용이 맞다 틀리다로 푸는 게 아니에요. 내용은 다 맞지. 그래 따지면 보기에서 없는 걸 찾으라가 보기를 참고하여 푸는 유형입니다. 보기를 참고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화살표로 내려가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보기를 보고 감상하여 푼다는 건 보기에 있는 내용이 보기에 꼭 있어야 돼. 이걸 1, 2, 3, 4, 5번을 풀 때는 여기가 답이 힌트가 되는 거예요.
물론 간혹 앞에 내용에서 뭐예요? 틀릴 경우도 있어. 근데 웬만하면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보기와 관련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소설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두 번째, 시. 시는 뭐예요? 시는 처음에 근데 그러면 저희 그거 분석해가지고 네. 소설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설공부는 기문학처럼 핵심 문제와 요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물 찾고 사건 찾고 배경 찾고 주제 찾고 거기서 나오는 표현상의 특징들 찾고 네 그게 어디 답지에 다 요약이 돼 있겠죠. 답지를 참고하면서 이 5개를 보면서 보기가 어떻게 이 번호 3개가 이 3개의 유형이 이게 어떤 원리로 답지를 활용하면서 어떤 원리로 왜 답이 5번이 됐는지를 답지에서 스스로 찾아야겠죠. 답지를 보면 1, 2, 3, 4는 왜 틀렸는지가 나와 있죠.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단 내가 1번은 무조건 알고 있었으면 답지 보고 확인하고 역시 내가 생각한 거 맞네. 그건 오답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나는 3번이 특히 4번이 역순행적 구성 방법이 뭔 말인지 몰랐다. 그럼 네이버를 찾아보거나 또는 그 답지에서 역순행적 구성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죠. 답지는 두꺼우니까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를 공부를 노트에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하면서 역순행적 구성 방법이 뭔지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인강책을 펼쳐보면 인강책이 보면 앞에 소설에 대한 이런저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공부를 한 번 더 해서 역순행적 구성 방법과 순행적 구성 방법과 그 다음에 또 시간을 이렇게 비트는 구성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였지? 순행과 역순행과 그 구운몽처럼 안에 들어가가지고 또 네 그런 거 액자식 구성 그런 거 정리하면 좋겠죠. 네, 그렇게 공부를까지 하면 완벽하고 그 전까지 답지만 공부하는 거는 그것도 괜찮고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A, B를 통해서 잡아내면 되니까 그거 연습하면 되고 요것도 보기를 통해서 이 보기를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연습하면 되는 거고 소설을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막 소설하면 이렇게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시는 무조건 4요소예요. 적으세요. 시적 화자. 그러니까 시적 화자 스스로 찾아보는 거야. 시적 화자가 시적 상황에서 네 맞는 것도 분석 다 하죠. 맞는 거 다 해야지 당연히 네? 전 다 들려요. 시적 화자가 시적 상황에서 상황이 소설로 치면 배경인 거야. 시적 화자가 아까 전에 소설로 치면 뭐예요? 주인공이겠죠? 인물이겠죠? 이 이름이 바뀔 뿐이야. 시적 화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 화자가 이 시적 상황에서 뭐를 느껴요? 시적 화자, 시적 상황에서 정서를 느끼겠죠. 문학이에요. 네, 시요. 현대문학의 시요. 방금 소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인 시.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느끼겠죠. 그게 주제예요. 주제는 뭐냐면 시적 화자, 여인이 이별로 인한 슬픔. 그럼 주제는 여인의 이별로 인한 슬픔이에요. 주제는 간단해요. 시는 시적 화자가 시적 화정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가 바로 주제입니다. 시적 화자는 장군이 국가가 무너진 상황에서 느끼는 통탄 이게 주제고요. 시적 화자 한 학생이 부모님을 잃은 상황에서 느끼는 슬픔 다 이게 주제예요. 시는. 그래서 시는 똑같이 소설로 치면 이게 인물이고 이게 사건이고 이게 배경은 아니고 주제처럼 비슷해요.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느껴서 어떤 주제가 되는지를 늘 이 가를 통해서 혼자 나중에 분석해야 됩니다. 두 번째, 거기서 밑에 하나 더 표현상의 특징. 아까 소설에도 특징이 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표현상의 그냥 특징. 표현상의 특징을 잡아내야겠죠. 수미 상관 구조인지 또는 백구법인지 영탄법인지 서리법인지 어떤 수많은 기법들이 시에는 들어가겠죠. 그거를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역설법을 썼는지 그럼 가에서 이렇게 느끼고 나에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또 보기를 봐야 돼요. 가와 나 먼저 문제부터 봐야죠. 가와 나의 공통점. 그럼 여기서도 일단 먼저 보기를 보는 거야. 사물의 특징에서 뭐예요? 사물의 특징. 어떤 사물이 있는데 특징에서 삶의 교훈.
이상과 현실을 대비해서 뭐예요? 이상에 대한 화자의 영언. 과거와 현재를 교차해서 삶에 대한 반성의 태도.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뭐예요? 자연과 교감. 자연을 부각해서 자연에 합일되지 못하는 인간의 고독감인데 29번은 꼭 시험에 나오는데 29번의 핵심은 뭐냐면 보통 문제가 만약에 답이 몇 번인지는 모르는데 답이 만약에 뭐 4번이라 치면 4번은 2개 다 돼. 근데 보통 1번과 2번은 이렇게 돼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아니고 하나는 아니고 하나는 맞고 어떤 문제는 둘 다 아니고 또 어떤 거는 하나가 맞고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이 가와 나를 가지고 이렇게 1번은 뭐예요? 나 때문에 틀렸다. 2번은 가 때문에 안 된다. 3번은 가나 둘 다 아니다. 5번은 나 때문에 틀렸다를 스스로 체크해놔야죠. 이게 풀 때도 이렇게 풀어놔야 돼요. 1, 2, 3, 4, 5번이 뭐 때문에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답지 나중에 분석할 때 답지에서 꼭 내가 얘는 나 때문에 안 됐다라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2번은 가 때문에 안 됐는지 확인하고 이건 진짜 2개 다 아닌지 확인하고 얘는 나 때문에 아닌지 확인하는데 분명히 이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맞았더라도 답을 4번을 맞았더라도 나는 분명히 이게 나 때문에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둘 다 아니네? 둘 다 아니라는 말은 내가 뭘 틀렸다는 거야? 분명히 나는 가는 맞는 줄 알았는데 가도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아니었네? 이거를 찾아서 또 오답해야 돼. 오답노트에 가시에 내가 특징을 잘못 잡은 거야. 답지를 봤더니 5번도 나는 가를 동그라미 치고 나를 X 쳤는데 얘가 X 쓰고 얘가 동그라미 경우가 있어. 그럼 이건 둘 다 틀렸다는 거죠. 가나를. 그럼 이거를 다시 이 5번 보기를 다시 분석해야죠. 제일 한심한 건 뭐 1번이 가가 맞는지 나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2번도 가가 맞는지 나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답만 4번 달랑 체크해가지고 답 맞았다고 좋아라 넘어가면 국어 공부 1도 안 됩니다. 제일 한심한 공부. 그렇게 공부하면 100시간을 공부해도 남는 거는 별거 없어요. 시력 상상 별로 안 돼요. 국어는 사고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사고력을 기르지 않으면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아요. 그러면 4번에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해서 자연감의 교감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선착순 시작! 가! 자, 답을 알려줬으니까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해서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한다. 뭐예요? 무슨 법? 네, 뭐 화류법이든 의인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중요한 거는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 거는 화류법과 의인법은 도친겠지. 괜찮아요. 빨리 찾아보세요. 해가 웃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데 해골당 어디 있어요? 해는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고 밑에 웃는다 있잖아요. 해가 어디 있는데 처음에 설마 여기 해가 주어가 여기고 웃는다가 여기까지예요? 해는 흘러 넘친다 여기까지가 문장이 끝났는데 해가 웃는다 저까지 가요? 근데 해가 왕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왕관이 되어서 웃어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해는 뭐예요? 맞아요. 근데 그걸 너무 크게 봐서 웃는다. 개 많아요. 왜 이렇게 모르죠? 나뭇가지들이 뭘 느껴? 기쁨을 느끼죠. 그 다음에 맞아요. 꽃들에게 웃고 그 다음에 여기도 비유의 아버지답게 또 저 뒤에 가다 보면 눈동자를 굴리며 다 사람처럼 여기잖아요. 나뭇가지가 기쁨을 느껴요? 자연물이 기쁨을 감정이라는 걸 느낀다는 건 인간화시킨 거죠. 나에서는 네, 바람이 어떻게 해요? 바람인데 바람이 보리도 뭐예요? 허리통이 뭐하대요? 부끄럽대요. 보리가 부끄러움을 느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보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뭐예요? 웃고 기쁨을 느끼는 바로 인격을 부여해서 자연과 교감을 한다에 연결돼서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인 이유는 정확하게 어디 부분인지 찾아서 확인해서 답지에서 그 자기가 푼 내용과 답지의 내용이 맞는지를 꼭 확인하는 게 국어 실력을 올리는 길인데, 그거 풀 때 실컷 풀어놓고 표시도 안 해놓은 채 나중에 보려니까 자기가 어떻게 풀었는지도 쎄 까먹고 그냥 답지 보고 공부하는 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국어 분석은 푼 당일이나 그 다음 날까지 무조건 분석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까먹기 때문에 그 기억이 안 남아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국어는 보통 그날, 그 다음 날 이렇게 좀 푸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풀 때의 그 기록들을 다 해놓거나, 기록을 다 해놓으면 나중에 보답할 때 되겠죠? 다음, 아까 특징 말했죠? 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여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장 부호 가지고 호흡, 반어적 표현을 가지고 숨은 의미, 동일 시어를 반복해서 의미 강조, 감각 이미지, 인상 표현, 영탄, 정서. 그러면 희재야, 반어라는 게 뭐야? 말로는 뭐뭐이다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어제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가시는 길에 꽃을 뿌려 드리오리다. 지금 이미 이별하는데 꽃을 뿌리는 게 말이 돼요? 사뿐히 나를 진짜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내가 밟히고 싶은 거야? 아싸! 밟히면 기분 개좋고. 아니죠. 그런 거 다 반어적 표현이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난 보내기 싫은데 보내기 싫으니까 가세요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진짜 정색을 하면서 그래 가라 하면 가지 말라는 표현인데 진짜 가라고 했고 갈게요 하고 가면 그런 거예요. 그게 반어적 표현입니다. 가에서 반어적 표현 있나요? 흘러내리고 흘러넘친다, 왕관에 대해서 웃는다, 기쁨이고, 지금 다 이렇게 아주 행복하고 밝은 느낌인데 여기서 반어를 할 리가 없잖아요. 굴리면서 싱글거리고 싱글거리면 같은 나무의 향기, 어디에도 반어적인 느낌이 1도 없죠. 답은 2번이에요. 그러면 답이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혼자 할 때 1번을 어디에? 그러니까 C를 풀 때 여기가 1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여기가 5번이구나 하면서 답은 2번이다 라고 여러분이 풀 때도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고요. 설사 이렇게 못 풀었다라도 분석해서 어디가 어딘지를 꼭 다 찾아내는 게 분석이라는 겁니다. 가를. 그 다음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문제 풀 때 A, B 나올 때 풀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넘어갈게요. 알았어, 이거는 풀면 되는 거고. 일단 오케이 기다려보세요. 일단 고전시 나올 때 이것도 뭐 똑같은 B고 비문학 버리고 그 다음에 고전이에요. 여기 고전소설, 네, 고전소설. 자, 고전소설은요, 네? 뭐가요? 뭐가요? 맞아, 이거 수필이에요. 이거 수필이네. 이게 여기 있어, 이거. 이게 고전 소설이에요. 이것도 고전이고요. 고전이랑 수필이나 고전이나 극이나 섞여 나오거든요. 자, 현대는 현대시, 현대소설, 수필, 희곡, 이게 현대고요. 수필도 소설처럼 풀면 돼요. 희곡도 소설처럼 풀면 돼요. 그러면 현대 끝났고, 고전은 고전시가랑 고전소설이 있거든요. 이 두 개는 둘 다 고전시가고요. 고전소설이라는 건 허생전,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고전소설인데, 고전소설도 별거 없어요. 그냥 소설, 현대소설처럼 푸세요. 이제 여기 이게 문제인데, 고전 요게 문제인데, 여기가 문제인데,
이건 어쩔 수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안에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모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치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게 12개로 이루어진 게 시조인데 시조에 대한 특징이나 이런 거는 알고 있어. 고전이라 고전을 설명하려면 또 끝도 없는데 선생님 근데 이거 뭘로 사용하는데 고전 그 옛날 말 말고 다 그냥 해석해줘서 나와요? 네, 해석해줘서 나와요. 네. 그래서 고전도 그냥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 방법이랑 크게 엇나가진 않아요. 단 고전은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고전은 제가 나중에 그 정지용이라고 해서 제가 얘는 고전계의 개쩌는 쌤이기 때문에 나중에 요것 제가 알려드리면 되니까 고전은 제가 이거 따로 나중에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 이때까지 제가 말했던 시나 소설이나 이 크게 두 개는 결국 시도 고전 시가나 고전 부분도 결국 시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법대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면 됩니다. 고전을 또 하기에는 고전만 30분이 넘어서 고전